한국인의 밥상에서 국과 찌개는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것들 넣는다면 내 몸의 콩팥 기능이 안 좋아져 결석이 생기고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대한내과학회지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장 결석 발병률은 40% 이상이고 특히 여성은 2명 중 1명이 만성적인 신장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석이 생기면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신장을 망가지게 합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장기이므로 평소에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예방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소에 자주 먹지만 결석을 유발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두부와 시금치는 몸에 좋다고 알려져서 국이나 찌개에 자주 들어가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같이 먹으면 몸에 결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시금치 속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수산은 석회암을 만드는 성분으로 우리가 먹는 동식물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다면 수산화 칼슘과 옥살산 칼슘이 생겨서 결국 불용성 수상 칼슘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물에 녹질 않아서 체내에 쌓일 경우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와 시금치는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산에 녹는 점이 백도기 때문에 시금치를 먹어야 한다면 생으로 드시지 않고 데쳐서 드셔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데친다고 해서 수산의 성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깨와 함께 드신다면 시금치 속 수산 함유량을 낮추고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부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부는 미역이나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와 궁합이 정말 좋은데요. 미역과 김이 두부의 단백질 흡수와 대사 소화까지 도와주고 두부의 유일한 단점까지 보완한다고 하는데요. 두부는 사포닌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가 있지만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체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데요. 두부와 해조류를 함께 먹는다면 체내 요오드 균형을 맞추고 갑상선 건강 및 소화 흡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두부와 시금치 말고도 이러한 결석을 유발하는 음식 조합은 더 존재하는데요. 바로 우유와 생마입니다. 생마가 위장에 좋다는 이유로 꿀과 조합해서 우유와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에 좋다는 음식 조합이 결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마 껍질에 있습니다. 생마 껍질에는 수산칼슘 성분이 있고 수산염은 우유 속 칼슘과 만나게 되면 결정체를 형성해 체외 배출이 잘 안되고 결국 몸속에 쌓여서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장이 안 좋거나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우유와 생마를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또 우유와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이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구마인데요. 고구마를 먹을 때면 우유가 생각날 정도로 자주 찾는 조합인데요. 이런 익숙한 음식 조합도 결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야채와 같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주 긴데요. 사람에 따라서 생목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고구마가 위장에서 위액으로 잘 반죽이 되어야 하지만 반죽이 덜 된 음식이 위로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우유가 생목이 오르는 현상을 더욱 잘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데요. 우유 속 포화지방산이 위식도를 이완시켜 위산 역류를 쉽게 한다고 하니 평소에 위장이 좋지 않거나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분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우유에도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유와 레몬을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레몬뿐만이 아니라 pH가 낮은 과일인 라임, 자몽, 오렌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바로 우유 속 카제인 성분 때문입니다. 우유가 위산을 만나면 응고가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우유를 드시면 소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유당불내증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pH가 낮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응고가 더 빠르고 심하게 이뤄지고 속이 더부룩해지기 때문에 우유와 함께 먹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자분들은 조심하세요. 우유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 두 번째로는 설탕이 있습니다. 우유와 설탕을 섞어서 드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일상적으로 만나는 음식들이
우유와 설탕이 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카페라떼에 시럽을 타거나 단 음식인 과자를 먹을 때 같이 먹게 됩니다. 설탕과 우유가 함께 몸속에 들어가면 우유 속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탕은 혈액을 산성화시키는데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사용하게 되죠. 따라서 우유의 좋은 성분인 칼슘을 흡수도 못하고 오히려 빠져나가게 합니다. 게다가 우유와 설탕을 함께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서 체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약이 있습니다. 약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경우는 없겠지만 약을 먹기 전후로 드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일부 약의 경우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혈액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약의 효과를 못 받는 것이죠. 따라서 약 섭취 전후로 우유 비롯한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결석을 유발하는 음식과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음식을 피하는 것 이외에도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하는데요. 수분 섭취를 잘하시면 소변을 많이 보게 돼요. 결석이 소변으로 빠지고 결석 형성이 예방됩니다. 일반적으로 결석 형성 예방을 위해 마셔야 할 물의 양은 성인 하루 평균 2리터 정도 물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소변의 색깔이 붉은색이 될 정도로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들도 결석 예방을 위해서 수분 섭취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꼽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니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시더라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